네, 이번 주에도 국회는 꽤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청문회 전국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 과방위원회 내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 그리고 21일에는 3차 청문회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세요. 예. 예. 과방위가 회의를 가장 많이 한 상임위로 보도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우선은 방송 장악이 최대 이슈라 네. 그렇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도 있고 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그 후보자가 이제 워낙 그 주목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할 일도 많고 주목도도 높았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더 많이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법안 소위를 못 열었거든요, 아직. 아, 그래요? 예. 네. 자, 하나하나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내일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인데요. 네. 1차 청문회가 증인들이 대거 불참해서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맹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자세히 보면 네.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김태규 권한대행은 안 나오셨지만 직무대행은 그 사무처장하고 기획조정관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핵심 실무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왜 주목도가 높은 이슈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되게 세부적인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제척, 기피 신청이 들어갔을 때 이진숙 위원장은 기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게 의미 있는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장악 청문회가 그 2차, 3차가 진행되면 결국 모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님들도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주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좀 현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자, 내일 2차 청문회인데요. 네. 그런데 1차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전부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해서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나올 것 같죠? 저는 일단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상태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오시면 좋지만 뭐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처지상. 근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1차 청문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 이유가 보통 증인이 국회에 출석할 때 일주일 전에 출석 요청서가 본인에게 전달돼야 돼요. 네. 그런데 국회에선 관례상 기관 증인은 국회 협력관이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협력관. 네. 협력관을 통해서 그 기관에 전달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증인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접수를 해야 돼요. 그 출석 증명서를. 근데 그 배우자나 본인이 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해서 안 나오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례는 국회에서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 1차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차 청문회는 저희가 집에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김태규 직무대행이 나오면 뭘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질문을 준비하실 건지요? 우선 그 7월 31일 이진숙 그 위원장이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고 그리고 7월 31일 소위 그 취임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7월 31일에 방송문화진흥회하고 KBS 이사를 선임합니다. 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취임 당일 바로 방통위 업무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총 83명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연 적절했냐, 꼼꼼했냐, 네. 제대로 뽑았냐, 부적격 인사는 없었냐,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기각됐나 등등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방송 장악 청문회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과방위의 야당 의원 몇 명이 우원식 네.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네. 국정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이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정조사는 이게 처음 요청한 게 아니라 2번 요청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청문회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은 국정조사가 결정하는데 의장님과 민주당 원내가 국정조사를 일단은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방송장악 청문회를 먼저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고 원내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시작을 한 거고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께 2번에 걸쳐서 어제가 2번째 요청이었어요. 네. 예. 그 국회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이제 동시 병행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청문회는 중단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 통상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로 할 수 있는데 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되는 것이 완전체로서 하는 게 좋잖아요, 뭐든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장님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요구할 수 있고 네. 저희도 사실은 국정조사라는 게 국정조사를 했을 때 진상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상이 방송 장악을 정말 무리하게 했구나 일 수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은 방송 장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팩트를 체크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이 뜨거운 핫 이슈를 국정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길 기대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우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에게 네. 지금 국회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이미 하시지 않았나요? 아직 윤리가 구성이 안 돼 있어 갖고. 네네네. 그게 예. 저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로서는 직설적인 합법을 피한 표현이었고요. 네. 생각하는 방식이 이상하다 이런 것의 은유적 표현이었는데 그건 딴 게 아니라 네. 위안부 건에 대해서 저는 이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건 그냥 답변을 하겠지. 이게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이렇게. 그런데 논쟁적 사안이라서 답을 못하겠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개별 사안에는 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에 관한 질문들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고 한일 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자유주의 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일 수 있냐.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네.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자위대 한반도 진출 등등 이런 것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안 해서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했고 저는 이걸 철회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리위 제소하시더라도 저는 윤리위에 가서도 왜 그 말을 했는지 저는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이건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무위원급의 장관급 방통위원장은 적어도 위안부 만행에 대해서 반인륜적 만행이다. 이건 강제적인 것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늘 사과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쭉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전부 네. 방송과 관련된 주제잖아요. 네. 그런데 과방위는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 쪽은 특히 민생과 좀 직결된 여러 현안들이 있는 곳이고요. 미래 먹거리와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답답해서 아마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아예 과방위에서 과학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네.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하자는 건데요. 네. 저는 과학 기술은 산자 위로 가거나 저 개인 생각이 아니면 교육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예, 그리고 방송통신은 사실 문화체육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네. 제가 19대 때 위원 활동할 때 문방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생기면서 이렇게 약간 흐트러진 게 있어서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예. 제가 한 가지 국민께 일릴 게 있는데요. 네. 국회 고자질 말씀하신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국회 하세요. 과방위는 두 개의 법안 소위가 있습니다. 예. 1소위가 과학기술, 2소위가 방송통신 ICT예요. 네. 그런데 1소위 위원장이 국힘 간사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1소위를 여셔라. 그래서 올라온 AI법들 심사하셔라. 그래야 이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겠냐. 그리고 의원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방송통신은 지금 이게 그 세간적 핫 이슈고 과학기술 쪽에 그 무정파적인 이게 타협할 수 있는 법안들 빨리빨리 올리시라고 거의 다 그치는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잃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 위원장이 국힘이시다. 근데 안 하신다. 그래서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아예 대놓고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요. 법안소 1소위 빨리 여십시오. 이렇게. 아, 국민의힘이 누굽니까? 최영도 의원입니까? 제가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일러도 내용만 일러야지. 사람을 일르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네, 국민의힘 네. 간사는 과방위 간사는 최영도 의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빨리 예. 일소위가 열어주길 예, 하여튼 이거는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이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거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근데 이거 네. 과학 파트와 방송통신을 나누는 것은 과방위원장으로서도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부 조직 개편을 언젠가 할 때 네.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그게 방송통신과 붙어 있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네. 그 정부 조직 개편도 개편이지만 이거는 네. 국회 상임위 조직을 국회 차원에서 이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정부 조직 개편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야 되는 왜냐하면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게 네. 국회는 행정행위가 있고 나서 그걸 견제하거나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국회가 미리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하라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 조직은 전부 정부 부처에 따라 국회 조직이 구성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만 한다면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복잡한 게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부처 간 네. 칸막이가 또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방송사법이 이제 과방위가 네. 가장 관심 갖고 있었던 법인데 이게 일단 네.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국회에서는 어떻게 이거 처리하는 거죠? 일단 이게 21대 민주당 당론이었고 22대 민주당 당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논의가 충분히 됐고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 쪽을 오래 고민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론이니까 저는 당인이니까 일단 21대 22대 와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동의했고 통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여야 합의가 어렵고 좀 더 합리적으로 고쳐서 토론할 내용이 있다. 네. 그러면 다시 발의해서 야당과 협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그냥 이것도
오늘 얘기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네. 개인 의원으로서 저는 보다 합리적인 안으로 네. 우리가 충분히 협상 가능한 한, 여기서 합리란 네.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도 제2요구권, 저희 입장에서는 거부권이잖아요. 거부당한 거니까. 그럴 때마다 모두가 사실 좀 마상을 입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 발 양보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길도 같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 과방위의 국민의힘 위원들 있잖아요. 네. 그 위원들하고는 이 상임회의 과정에서 대화가 잘 되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최영두 간사와 김영 간사는 소통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하도 회의를 많이 해서 국회가 열린 지 한 1년쯤 됐는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시작한 지 2달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탐색하고 어느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갈등하고 뭐 그래야 될지 서로 탐색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 국회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주로 그런 그 식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 그 영향을 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은 특검, 탄핵, 청문, 네. 국조 네. 이제 주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이게 이제 국회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쭉 열거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나 저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협치의 책임도 대통령이 지시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처럼 국민의 공감대가 높은 거는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이 알고 싶은 궁금증, 의혹, 그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거든요. 이게 다 팩트를 드러내야 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 정도는 예를 들면 특검 임명 방식 이런 것을 여야가 협상해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꽉 막힌 이 정부 이 이유는 대통령께서 여지를 전혀 안 주시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방위 해보면 알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여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창조 과학부 만들 때 그때도 예를 들면 방송통신에서 종편처럼 보도 전문 기능이 있는 쪽까지는 방통위원회가 가져와야 되는 거다. 네. 이 정도의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때 열어두었던 협상의 여지가 거의 막혀 있다. 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환영이죠. 대환영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난번에 사면됐으니까 그때 복권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다고 언론이 쓰던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찬성합니다. 환영하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 경제적 개혁에 대한 대안이 있는 민주당 지도자라는 점에서 지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경우도 정치 개혁,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사회 경제 개혁에 대해서 제가 약하다고 늘 반성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분이라 전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이 대권 후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유능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민주당에 이렇게 좋은 후보가 있다. 이런 게 국민들도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김경수 지사가 빨리 복권돼서 김경수 지사만의 아이템과 콘텐츠를 가지고 민주당에 더 기여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라면 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네. 혹시 조금 전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또 문자로 막 뭐 하고 그러는 수준은 아닙니까, 당이? 이때 이후에 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요. 네. 예. 그 지지하는 이유도 확실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보고 전태일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제 꿈을 실현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해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 혼자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께도 희망을 미래의 희망, 더 미래의 희망을 못 주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뭐 메시지 오면 제가 다 답하거든요. 예. 이건 제 소신입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근데 바빠서 메시지를 요즘 못 봐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어요. 네. 지금 최고위원 경선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정봉주 네. 후보가요. 네. 이 이재명 전 대표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이른바 네. 이재명 파리하는 무리들을 도려내겠다 이랬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요. 그래갖고 어제 사실 이것도 제가 검사 탄핵 표결을 안 했더라고요. 7월 2일 날. 네. 그래서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하도 바빠서. 그때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 막 만들고 발의하느라고 표결을 못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막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몰랐다가 네. 어제 막 아주 시끄럽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어제 보고 그 단어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우선 첫째는 같은 말을 해도 네. 저렇게 하면 민주당은 왜 보수 언론과 이렇게 보수 언론에 집중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는데 내가 보수 언론 기자면 저 말만 탁 따다가 민주당을 분열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단어 사용이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저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 각자 상임위가 다 바빠서 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고관여층 있잖아요. 예. 우리 핵심 당원들 남양주가 화도수동 호평동네 핵심 당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그 이전에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재 중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네.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